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해외 선물 투자 전략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 이란이 보복 공격으로 대응을 하는 등 주말 사이에 전쟁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증가한 것인데요. 물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현재 지배적이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오일 가격이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율이 자극이 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할 것이라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의 뉴욕의 3대 지수 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한 분석과 함께 오늘 수익 날 수 있는 타점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국 시장, 현물 시장 개장한 지 지금 한 30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분석과 함께 각 상품별로 수익 날 수 있는 타점 짚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야간 항생을 조금 한번 볼 건데요. 야간 항생 일단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생은 일단 6월물이고요. 여기 보시면 한 150 라인 정도인데, 잠시만요. 타점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176 정도, 177, 177에 일단 여러분들 매수 대기 하시는 거 추천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177 라인인데요. 여기 보시면 5일선 기법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 시작하고 여기에서도 5일선 기법 나오고 있고 5일선 기법 여기서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177 라인 정도, 177 라인 정도 지금 일단 5일선 기법 나오고 있으니까 177 라인 정도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보면은 제가 이제 나스닥이나 골드, 항생 일단 미니다우 쭉 보고는 있는데 아직은 타점 잡히는 게 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항생 177 매수 자리 한 자리만 일단은 좀 봐드리도록 하고 잠시 후에 분봉이랑 일봉 계속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선물 타점을 볼 수 있는 타점은 그리 많이 나오지가 않는데 일단 야간 항생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24,177포인트 선에서 매수로 대응을 해서 수익 나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5일선 선견 기법을 통해서 바로 또 타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기법에 대해서 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견 마스터님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오늘 또 글로벌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러면 이슈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휴전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이제는 협상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때로는 국가들이 먼저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라며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을 묵인하는 듯한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란 공습 중단을 요구했냐는 질문에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답을 피했고 이스라엘의 방어를 계속 지지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통화와 만남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은 개입할 수 있다며 직접 중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16일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는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됐다며 이스라엘은 물론 이란과도 우호적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러시아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제 외교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시장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요인을 전면전 확대 가능성과 유가 상승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중단이라는 목표가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에 확전 가능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산되기는 아직 어렵다는 여론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중인데요. 이란의 친위대 격인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중에서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전쟁 패배로 인한 세력 축소, 또 후티는 지난 3월 미국의 대규모 공격을 받고 숨을 고르는 처지라는 점이고 러시아와 중국은 여전히 이란을 지지하지만 두 국가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트럼프와의 협상을 고려해야 하는 처지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은 월간 보고서를 통해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4월에 하향 조정한 2025년과 2026년 세계 석유 수요 증가율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오펙 플러스 그룹의 산유국들의 2026년 석유 공급이 하루 약 73만 배럴 증가해 지난달 전망치보다 7만 배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지정학 리스크를 반영 중인 원유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점진적으로 완화되어 WTI는 배럴당 70에서 80달러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양국 간의 교전이 지속될 수는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유가의 큰 폭 상승은 이란의 외교적 고립 및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전략적 개입 여지 등을 고려할 때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내수 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에서 지난달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의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6.4% 늘어 예측치인 5%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중국은 낡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이구 환신 정책을 비롯해 각종 보조금과 소비 쿠폰 등을 통해 국민들의 지갑을 열게 함으로써 미국의 관세 인상 이후 수출이 막힌 물량을 내수로 전환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 정책이 실효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5월의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해 예측치보다 0.1%포인트 낮아졌고 실업률은 5%로 전월과 시장 예상치였던 5.1%에서 다소 개선됐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보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는 무엇인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저는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오늘 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조금 눈치 보기 게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하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전쟁을 조금 벌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국 지수가 굉장히 흔들릴 거라는 예측이 좀 많았죠. 근데 의외로 지금 굉장히 좀 잘 선방하면서 조금 오르고 있는 모습을 일단 좀 보이고 있습니다. PDP 잠깐만 좀 보시면 이게 왜 그런가 여러 가지 분석들이 일단 있을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를 일단은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표거든요, 지표. 이 두 가지 다 지표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매달 첫 번째 주에 고용 지표 우리가 발표를 보죠. 실업률,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 ADP 비농, 구인이직 보고서 등등등 일단은 보고 있는데 고용 지표가 그래도 굉장히 조금 순조롭다. 일단은 순조롭다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거고. 순조롭게 일단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용에 대한 불안감, 고용 불안감이 일단은 지금은 없는 상황, 그렇죠? 지금은 일단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일단은 호조를 계속 띄고 있고 두 번째는 저번 주에 발표된 물가 지표들이 있습니다. 물가 지표들이 있는데
하방 압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밑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CPI하고 코어 CPI 기준으로 코어 CPI 기준으로 확실히 3.0% 물가 3.0%를 밑으로 일단은 상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페드에서 얘기하는 물가, 우리가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미국은 페드에서 인플레이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연 2.0%가 기준입니다. 기준. 이거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0.2% 정도 혹은 0.2%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0%입니다. 죄송합니다. 2.0%는 물가의 하한선이 아니고 최상한선이에요. 물가 지수가 0%에서 2.0%. 이 사이에 놓여 있을 때 미국의 경기가 일단은 버틸 수 있다는 거고 지금은 2.0% 위거든요. 하방 압력성이 있습니다. 지금 CPI 기준으로 9.1%, 2년 전에 9.1%에서 지금 2.0%대로 일단 떨어졌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굉장히 좀 거세요. 하지만 자, 상방 압력도 거셉니다. 3.0에서 거의 뭐예요? 2.2% 정도.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물론 지금 코어 CPI 기준으로 2.8%까지 일단은 올랐는데 2.8%에서 2.0%까지 가려면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또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3.0% 밑으로 하회할 때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느슨해지지 않았느냐, 어느 정도는 조금 안정적이지 않았느냐.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실업률이 높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업률은 완전 고용 상태로 일단 유지가 되고 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관세 정책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중동 전쟁도 발발했지만 그래도 하방 압력보다는 그래도 조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게 굉장히 크게 상승 압력을 받는 거는 분명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기본적 분석으로는 떨어져야 할 시기에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지금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인지를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앵커께서 얘기하시는 지금 기본적 분석으로는 증시가 혹은 미 지수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상식적인데 네. 왜 지금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느냐? 지수가 버티는 여러 가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수가 버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요, 사실은 결과론적인 거겠죠. 그렇죠? 지금 지수가 폭락을 해도 설명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지수가 왜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느냐는 이 버티는 거를 주안점으로 일단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방 압력이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잘 버티느냐. 자, 그러면 요거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잘 버티는 이유를 분석해야 우리가 그나마 올바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6월 달에 뭡니까? 첫 번째 주에 고용지표 발표가 됐고 두 번째 주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고 지금 뭐예요? FOMC 있죠? FOMC 있습니다. 요 세 개를 연결하면 뭡니까? 이거는 물가 그리고 금리 요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압축을 해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가, 금리 그리고 뭐예요? 한 가지 더 하면 고용시장. 고용시장도 뭡니까? 금리와 물가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고용시장 첫 번째 주 발표된 것 그리고 두 번째 주 물가 이번에 금리 FOMC까지 다 연결이 돼서 이게 하방에 대한 어떤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도표 보시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 기여도입니다. 상승 기여도. 자 일단 24년 이후에 23년 우리가 인플레이션 파이트를 했죠. 인플레이션 전쟁 중에 여기를 보면 이 전에 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23년 이후를 좀 보겠습니다. 23년 이후를 보면 주거비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비주거비 또한 내려가고 있고 식료품 사이클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에너지만 지금 조금 에너지는 사실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중동 전쟁을 혹은 중동 리스크를 그리고 산유국들의 오펙 플러스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검은색 선, 제로선입니다.
제로선에서 그나마 여러분들 보시면 23년 이후에 그때 오일 쇼크 한번 있었죠. 마이너스로 가는 오일 쇼크. 요건 레어한 상황이니까 그냥 일단 묻어 두시고 회색 선 보시면 이 검은색 선 아래에서 왔다 갔다 일단 하고 있는 모습. 그나마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유가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구재. 내구재 또한 제로선에서 일단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일단은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 확실히 2023년 금리 인상 시기 이후에 금리 인상을 왜 해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후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정적으로 지금 수렴을 하고 있다. 그죠? 안정적으로 수렴을 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가 일단 안정적으로 수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물가가 지금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가 지금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무슨 경기 침체나 이런 거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닙니다. 경기 침체에 관해서는 제가 뒤에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죠.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물가. 첫 번째 주 고용, 두 번째 주 물가, 세 번째 주는 뭐예요? FOMC, 금리. 자, FOMC를 일단은 보면 연내 금리 인하 확률을 일단은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계속적으로 동결의 확률이 굉장히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동결이 많았죠. 이게 2회 이상 인하를 한다라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높아졌었습니다.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었죠. 특히나 3, 4, 5월 달에 굉장히 높아졌는데 지금 뭡니까? 2회 인상 인하가 조금 낮아진 경향. 1회가 조금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회 한 번 했잖아요. 그죠? 1회 한 번 했고 한 번 더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계속 그 동결 상태로 갈 것이냐가 일단은 문제인데 한 번 정도 더 한다라는 견해가 지금 조금 높아지고 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앵커께서 말씀하신 왜 이렇게 지금 기본적 분석으로는 전쟁도 일어나고 지수가 좀 떨어지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일단은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일단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국 시장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주 빅 이벤트를 앞두고 상승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을 더 많이 가져가면서 현재 미국 시장 잘 지지가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현재까지는 에너지 물가가 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또 흘러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현재까지는 에너지 물가가 잘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도 자극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자료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먼저 조금 보셔야 되는데 자, 유가가 높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그 기본 상식이라고 할까요? 기본 상식. 유가가 올라오면 좀 다시 쓸게요. 잘. 기본 이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최종 생산물의 가격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게 되고 올라가겠죠? 최종 생산물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지금 이제 금리 인하, 화두는 금리 인하잖아. 일단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게 된다. 왜? 금리 인하를 하면 여기에 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데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걸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일단은 기본 이론인데 요거는 지금 조금 보셔야 돼요. 왜냐면 자, 우리가 유가가 올라가는 기준이 몇 가지가 일단은 있기는 합니다. 제일 큰 게 뭡니까? 수요와 공급으로 항상 제가 이거는 유가는 이렇게 보셔야 된다. 수요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경제, 침체, 경기
활황. 경기가 침체되면 유가에 대한 수요가 낮아질 거고 수요가 낮으니까 가격 낮아질 거고 경기가 활황이다. 공장이 많이 돌 거고 수요가 높아질 거고 그럼 뭡니까? 가격이 높아지고 공급의 가장 대표적인 건 오펙 플러스. 감산과 증산 이슈. 그렇죠?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쟁은 어디로 갈까요? 전쟁은 여기로 갈 겁니다. 수요와 공급 둘 다 충격을 일단은 주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요에 충격을 주게 되죠. 전쟁 이슈. 전쟁 이슈. 그건 뭡니까? 기름이 많이 필요하겠죠. 기름이 많이 필요하니까 유가가 치솟을 거다. 혹은 뭡니까? 공급에 의한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공급이 줄어들겠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지금 요 며칠 동안 오일 가격은 어떻게 됐나요?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일 가격이 단편적으로 오르는 건 맞아요. 지금 뭐 오늘 떨어지고는 있지만 오일 가격이 단편적으로 오르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오일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 혹은 경기에 충격을 줄까요? 요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를 다른 문제로 여러분들께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오일 가격이 단기적으로 일단 오른다라고 하면 경기에 충격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경기에 충격을 준다라는 것은 오일뿐만이 아니고 다른 원자재의 가격도 마찬가지거든요.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 단기간에 급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요. 힘이 더 셉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자, 일단 요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셨을 건데 2023년부터 2년 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이후에 거의 동일하다고 일단은 보시면 돼요. 예, 저도 이번에 그 이스라엘 이란 사태가 발발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예, 헤즈볼라, 하마스, 이란 그냥 일단은 다 이란이라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력 충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급등은 합니다. 근데 그게 지속되지 않았고 첫 번째 지속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가격에 충격을 줍니다. 수요에 충격을 줄 수 있고 공급에 충격을 줄 수도 있지만 경기 침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다음 차트에서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요거는 있어요. 지금 자, 자 이걸 일단 보셔야 되는데 이게 역사 시간은 아닌데 미국하고 뭡니까? 이란이랑 핵 협상을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핵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을 했거든요. 왜 공격을 했느냐에 대해서 분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 어제 오늘만 해도 영상을 제가 10개 이상 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했느냐?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왜 했느냐? 왜 공격을 했느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정이나 이란 내에 있는 헤즈볼라나 하마스의 어떤 힘이 약해진 부분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스라엘은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란이 굉장히 조금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공격을 무조건 해야 되는 시기다.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2023년 10월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시작할 때 유가의 모습 그리고 뭐 드론 미사일 공격, 공습. 자, 이스라엘하고 이란에 대해서만 지금 하는 겁니다. 하마스랑요. 군사시설 공격, 드론 공격. 쭉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핵시설 공격. 자, 여기까지 일단은 보시면요, 여러분. 유가가 이때는 내려가기도 하고요. 단편적으로 올라가고요. 단편적으로 뭡니까? 가로놓어져 있죠? 뭐 별거 없었고요. 이때 잠깐 일단 올라갔고 잠깐 올라가도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이번에 일단 변동이 좀 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왼쪽과 이 오른쪽을 일단은 구분 지어진다. 구분을 일단 해본다라고 하면
여기는 별 영향이 없었어요. 별 영향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결론하고 결부지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중동 지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걸로는요. 여러 가지 중동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토대로 제가 판단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거를 끝장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체제의 전복, 최종적으로는 집권 세력의 체제의 전복까지 일단은 본다. 극단적으로는 이런 분석까지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사일을 때려야 됐을까? 지금 공격을 해야 됐을까? 굳이 왜?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 될까? 체제 전복까지 일단 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쉽게 끝날 수 있는 싸움이 아닐 것이다. 자, 그러면 기존과 여기에서도 지금 분석이 IM증권에서 일단은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번에도 무력 충돌 양상이 이번에는 이전과 달라서 유가 불안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내린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는 유가의 변동이 크지 않았다. 오히려 안 움직일 때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굉장히 큰 폭입니다.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폭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쉽게 끝내려고 한 번에 끝내려고 공격을 한 건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불안정한 유가의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흡사 최악의 경우는요. 자, 매매에 관해서 오일 매매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매매에 대한 최악의 경우를 제가 일단은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자, 유가가 사실은 오르든 안 오르든 해외 선물 매매를 하는 우리한테 별로 타격 없어요. 자, 유가가 많이 오르면 매수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만약에 유가가 내린다라고 하면 매도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게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의 장점이죠. 굉장히 큰 베네핏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거. 자, 3월, 4월, 5월에 골드처럼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골드처럼. 무슨 얘기냐면 3월달, 4월달, 5월달 골드를 실제로 매매해보신 분들, 실전 매매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 골드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데 실전 매매에서 문제는 뭐였냐면 평균적인 진폭이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손절을 뭐 20개에서 30개 혹은 조금 길게 잡으시는 분들은 50틱 정도의 손절을 잡는다. 어떤 기법을 쓰든 어떤 차트를 쓰든 주요 시간대에 어떤 채널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손절 20개에서 30개 혹은 손절 50개만 넉넉하게 잡아도 굉장히 러프하게 잡아도 여기에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여기에서 전부 다 해결이 됐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매매 방식이었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 3, 4, 5월 달에 지수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임팩트가 굉장히 컸죠. 그러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골드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혹은 골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눌림 주고 내려올 때도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진폭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었어요. 진폭이 하루에 뭐 150틱이라고 하면 진폭이 하루 150틱이라고 하면 하루입니다. 우리가 유럽장 개장 혹은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에 지표 있을 때 지표 혹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에 하루 150틱 가던 것이 1시간 30분 만에 뭡니까? 2배를 가버리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5일에 대한 예상을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오른다 내린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폭이 문제예요, 여러분. 진폭. 이거 진폭 여러분들 잘못 건드리시면 아무리 내가 손절을 타이트하게 잘 잡는다 하더라도
손실이 계속 날 겁니다. 자, 이 정도의 진폭이었는데 진폭이 이 정도까지 되는 겁니다. 기존 수년간 지속되었던 진폭이 이 정도인데요.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진폭이 골드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손절을 20개, 30개 잡으면서 진입을 해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승부가 나아졌던 이런 매매 패턴이 진폭이 이렇게 커지면서 뭡니까? 20틱을 잡든 30틱을 잡든 50틱을 잡든 어떻게 돼요, 이게? 전부 손절이 나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3, 4, 5월 달에 골드매매에서 나타냈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여기서 피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이게 골드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번에 5일로 바텀 터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5일에서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가격이 위로 올라갈 거예요, 혹은 내려갈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해외 선물은 뭡니까? 100% 대응이에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여러분들 신경 쓰실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전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학습을 했잖아요. 3, 4, 5월 달에 진폭입니다. 5일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컷라인이 있을 건데 잘 보셔야 돼요. 이번 주 지금 오늘 월요일이죠? 그래서 화, 수, 목, 금 일단은 좀 지켜보세요. 진폭이 어느 정도인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내가 매매를 하는데 모의로 일단은 매매하셔도 됩니다. 모의 투자하는데 모의 투자로 일단은 매매를 하시는 걸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거든요. 내 진폭, 내가 예전부터 5일 매매를 해왔을 때 이 정도 손절을 잡고 이 정도 익절을 잡는데 이 기법을 쓰는데 이 정도 익절과 이 정도 손절을 내가 잡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테스트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이게 맞는지 기존하고 아니면 진폭이 더 길어져서 손절이 계속 나가는지 이거를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내일 제가 공개 방송에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성경 선생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일단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전쟁이 일단은 발발했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물론 오르겠죠.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매수냐 매도냐를 물어보시면 매수 매도다. 대응해야 된다. 대신 이제 매수 쪽으로 일단은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슈죠. 무슨 이슈입니까? 첫 번째, 유가의 흐름.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미장을 하기 때문에 자, 유가가 높아지면 제가 아까 프로세스에서 유가 높아지면 최종 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고 인플레가 다시 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뭐예요? 경기 침체. 지금은 뭡니까?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에 대해서 두 번째. 그렇죠? 확정이 되죠. 자, 요거 일단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혹자들은 유가가 높아지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물론 물론 이론적으로 일단은 동의는 하는데 이게 있어요. 명목 유가 추이. 그러니까 명목이라는 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CM이나 이런 데서 보는 그냥 브렌트유 제외하고 브렌트유하고 서부 텍사스 중진류죠.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 그리고 두바이유는 어차피 CME에서 안 하니까 요거 제끼고 뭡니까? 브렌트하고 WTI를 봤을 때 얘네들이 가격이 오를 때 혹시 경기 침체가 왔느냐? 요걸 일단 보는 건데 자, 유가가 가장 높을 때 경기 침체가 왔느냐? 유가가 가장 높을 때 경기 침체가 왔느냐? 자, 이거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제외할게요. 자, 사실상 요거를 보면 유가와 경기 침체는 큰 상관은 없다. 아니, 회색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없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때 유가는 유가 자체, 유가의 수요 공급 요 측면이 아니라 이때 뭐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 경제 위기 있었고
이때 뭐 있었습니까? 일본 부동산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 있었어요? 이때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의 수요 공급, 유가에 의한 수요 공급. 자, 수요 공급 이론에 의해서 유가가 최고치를 찍었을 때 유가가 오르면 혹은 유가가 최고치를 찍으면 경기 침체가 오는가에 대한 상관관계. 상관관계를 보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더 직접적인 관계는 뭐예요?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일본의 경기 침체, 그리고 이 이전에 베트남 전쟁과 오일 쇼크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이지 유가의 수요 공급에 의한 직접적인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코로나라 제끼기는 했는데 뭡니까? 이 코로나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따라서 자, 결론적으로는 유가가 오른다라고 해서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느냐, 이거는 명제는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를 일단은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조금 문의도 많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요약을 해드릴게요.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자, 지금 현재 유가는 오르는 게 맞습니다. 유가는 오르는 게 맞고 기존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보다 지금 유가 상승이 더 큰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유가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이 찬스라고 생각하고 때렸기 때문에 더 길게 갈 수 있다.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매매에 있어서는 진폭을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계속 올라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는 구조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무조건 진폭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뭡니까? 유가의 흐름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경기 침체와 혹은 상관이 많이 있느냐, 이건 상관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해 두시고, 내일부터 제가 또 공개 방송 하기 때문에 공개 방송 보시면서 많은 정보, 그리고 유가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되는지, 저는 이거를 제일 심도 있고 봅니다. 분명히 유가가 요동을 치면 진폭이 바뀝니다. 진폭이 바뀌면 너도 나도 유가에 매매를 하기 위해서 오일로 달려드는데, 그게 소위 얘기하는 개미들의 무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폭 정리 잘 해두셔야 되고요. 이거 진폭 정리는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하루 진폭입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제가 내일 아침부터 당장 진폭 정리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일단 이 부분 다시 플러스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유가 추이와 미국 경기 침체와의 이 상관관계는 그리 높지 않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분석을 했을 때 전쟁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우리가 타점을 잡을 때 진폭 잘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타점을 잡아야 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폭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타점으로 들어가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성견 마스터님의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도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셨고요. 그리고 마스터님의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 항생, 아까 타점을 주셨었는데 수익이 났는데요. 마스터님, 수익 리뷰 좀 일단 한번 해주시죠. 네. 자, 일단 여기 보실까요? 항생 177 매수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생 177 매수 일단 말씀드렸고요. 오늘 잘 안 되네요. 네. 177 매수니까 약 73틱 최고 73틱 정도 일단 냈습니다. 여러분들 야간 항생은 제가 잘 안 해요, 저도. 근데 이제 저번 달부터 야간 항생도 제가 일단은 자리를 좀 드리고 있고 오전 항생 하시는 분들, 오전 항생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은데 야간 항생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내일 공개 방송 일단 들어오셔서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간 항생의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야간 항생의 포인트. 자, 나스닥도 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할게요. 포인트는 뉴욕장 이후에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22시 30분 이후에 뉴욕장 이후에 보시는 거 일단 가장 안전하고요. 자리는 몇 군데가 나왔어요. 지금 이 자리죠. 5일선 기법 자리.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진입인데 이때는 방송 바로 직전이었고 요거 있었습니다. 제가 177 라인 드린 게 요거거든요.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입니다. 매수 종가 진입이에요. 그게 177 라인. 그죠? 177 라인이고 익절 30개, 손절 30개 기본으로 일단은 거시면 207 라인 요 정도 되거든요. 205, 207 라인 요 정도 해서 우리가 수익 구간으로 손절 없습니다. 예, 손절 당연히 건들지 않고 수익 구간을 일단은 가실 수가 있어요. 포인트는 이제 두 개로 여러분들 요약을 해드릴게요. 항상 매매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요 시간대. 상품별로 주요 시간대가 조금씩 디테일하게 좀 다르긴 합니다. 그것도 제가 당연히 교육해드리고요. 주요 시간대 들어가셔야 거래량이 터지죠. 주요 시간대 가셔야 거래량이 터지면서 뭔가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성견 선생의 매매 기법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 네 가지만 달달달달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차트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단은 포인트라고 여러분들 보여지고요. 그래서 항생은 5일선 기법 활용해서 바로 177 매수 전략 제가 드렸고 눌림 거의 없이 수익권으로 전부 다 갔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한번 보죠. 나스닥.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자리를 안 드린 이유가 물론 22시 30분 이후에 얘네도 자리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5일선 기법.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의 매수 종가 진입하시면 뭐예요? 쭉 그냥 갑니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나온 게 우리 이제 우리 해선시대 시작 전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리는 못 드렸고요. 자리는 못 드렸고 굳이 23시 이후에 드린다라고 하면 여기도 5일선 기법 나왔죠? 5일선 기법 한 940 정도 21,940 정도니까 뭡니까? 거의 160틱이에요. 여기까지 거의 160틱이거든요. 160틱이면 한 화로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5일선 자리 여기 정도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캔들이 뒤에는 캔들이 굉장히 좀 작아지면서 진봉이 굉장히 작아지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패스하시는 게 낫고 요 정도 있죠? 요 정도 5일선 기법 여기 베스트 자리입니다. 요 정도 하고 한 이 정도 여러분들 일단은 들어가시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전부 다 가실 수가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일 한번 보겠습니다. 5일 한번 볼게요. 자, 에너지로 가서 5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일봉 먼저 볼게요. 5일 일봉 보시면 지금 쭉쭉 뻗었죠? 쭉쭉 뻗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뻗었죠? 그래서 자,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일봉도 5일선 기법과 21선 기법 혹은 뭐 수령과 발산, 성견 차트 진입 로직 이런 거 딱 보시면 됩니다. 5일 같은 경우에도 여기 5일선 기법 있거든요. 5일선 터치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있었고요. 그렇죠? 5일선 기법 여기서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있었는데 위로 올라가서 지금 내려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권으로 다 가실 수 있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올랐어요. 올랐는데 지금 조금 소강 상태 보이면서 다시 내려왔죠. 일단은 매수 쪽으로 가시는 게 맞기는 합니다. 아직 골든크로스 지역이기 때문에. 자, 분봉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봉을 일단은 보면, 자, 자리가 어디 나왔는지 일단은 볼게요. 오늘은 매도의 힘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단은 밑으로 가는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고, 자, 요거 일단 보시면 여기서도 뭡니까? 제가 자, 좀 늘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화요일날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성견 선생 기법 요거 공부 많이 하실 건데, 첫 번째 뭐예요? 5일선 기법과 네 가지만 아시면 돼요. 21선 기법. 세 번째 수렴과 발산. 그리고 성견 차트 진입 로직. 요렇게 되거든요. 성견 차트 진입 로직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신호에 의한 거고요. 요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서도 22시 30분 이후에 21선이 가로누워져 있고 5일선도 여기에서 살짝 위로 가긴 했지만 거의 여기는 뭐예요? 횡보 박스 구간입니다, 여러분. 횡보 박스 구간 보이시죠? 횡보 박스 구간이고, 여기가 이제 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골든 크로스에서 데드 크로스에 넘어가는 그 봉, 뭡니까? 그 봉의 종가 진입. 골든 크로스에서 데드 크로스로 넘어가거나 데드 크로스에서 골든 크로스로 넘어갈 때 그 넘어가는 그 봉의 종가 진입. 이게 뭐예요? 3번 수렴과 발산 기법입니다. 여기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71.30 정도의 매도 일단은 치시면 되고요. 70.00 정도 됩니다. 70.00. 여기가 이 캔들이요. 70.00이 조금 넘습니다. 70.00이면 130틱. 3분봉이니까 3분봉 캔들 하나에 130틱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일단 매매하시는 겁니다. 딱딱딱딱 찍어서 성견 선생 매매 기법으로만 딱딱 찍어서 주요 시간대 매매하시면, 물론 손절 나갈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로 끝날 수도 있지만 큰 리스크 없이 매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오후 공개방송 2번 있고요. 내일 오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실시간으로 저희 해선시대 시청하시면서 항생으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이렇게 선견 기법을 적용해서 내일도 주요 시간대에 수익 나는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견 마스터님의 공부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선견 마스터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거시경제를 짚어주셨는데요. 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 우려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은 물가 급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점치지만 유가 상승과 경기 침체 사이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다고 분석하셨습니다. 크루드오일의 경우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확률이 높고, 그로 인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골드의 흐름처럼 큰 진폭으로 인해 손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 유의하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항생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타점을 주셨는데요. 3분봉 기준 5일선을 지지하는 양봉의 종가 매수로 진입을 해서 방송 중에 24,177포인트 매수 전략이 성공했는데 오늘 방송 중에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